온몸을 던져 관객을 즐겁게 하는 선수들, 가끔은 과격한 액션도 마다하지 않으며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레슬링 선수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마 세계 최대의 프로레슬링 단체라고 한다면 WWE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듯 합니다. 가장 큰 단체이다 보니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해당 단체에서 벌어졌던 어쩌면 가장 최악으로 꼽을 수 있는 사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링 위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은 듯 쓰러진 레슬러. 분명 눈은 뜨고 있지만 초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각본이 아닌 정말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진 이 선수의 이름은 에디 게레로. 오래전 2000년대 초반부터 프로레슬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 레슬러를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뽑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967년 유명 레슬러 가문 게레로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비교적 이른 나이였던 1987년부터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다른 레슬링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동료 프로 레슬러들과 함께 WWE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WWE가 아닌 WWF로 불렸죠. 영상에서는 구분 없이 현재 명칭인 WWE로만 부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부상을 당해 잠시 링에 오르지 못했었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자신의 기믹을 완전히 바꾸기도 했는데요. 약간 능글맞은 컨셉의 캐릭터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2001년 5월 방출당하게 됩니다. 사유는 바로 음주운전 및 진통제 중독. 사실 그가 진통제에 중독되었던 이유는 사고 후유증 때문이었는데요. 90년대 중반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겪고 난 이후 가지게 된 후유증으로 인해 결국 진통제를 달고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방출당하게 되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진통제 중독은 그의 불행한 운명 의 복선이 되었습니다. 에디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활에 몰두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2002년 다시 WWE에 복귀합니다. 그와 가장 절친했던 또 다른 레슬러 크리스 베노아, 이 두 사람이 파트너를 이뤄 활동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WWE 내에 또 다른 스테이블인 스맥다운으로 이적하여 사촌 차보 게레로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2004년은 그야말로 에디 게레로의 전성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선수 30명이 순서대로 난입해 한 명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형식의 경기 로얄 럼블에서 최후의 우승자가 되며 당시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브록 레스너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레스너를 이기면서 타이틀을 따내고 WWE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2005년 그는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밝혀진 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복용을 비롯하여 앞서 말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진통제 복용 등이 겹쳐 에디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숨질 당시 그를 목격했던 사촌 차보 게레로의 말에 의하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 전 그의 이런 최후를 이미 예견한 듯한 충격적인 장면이 방송에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20일 열린 스맥다운의 경기. 이날 경기는 팀을 이룬 태그팀 매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프로레슬링에서 선수들이 수행하는 모든 동작들과 모든 기술은 전부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지만 경기 내 진행에는 정해진 각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일 것입니다. 이날 경기 역시도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때 진행대로면 마무리를 해야 될 에디가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니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대 위에서 넘어지게 되고 마는데요. 심판이 달려가 그를 불렀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레슬러들 역시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의식을 잃어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가장 경력이 긴 레슬러들 중 한 명이었던 존 브래드쇼 레이필드만이 실제 상황임을 눈치채고 빠르게 달려가 경기를 끝내는데요. 이후 구급 요원들이 달려와 에디를 병원으로 이송시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날 에디가 쓰러졌던 것은 그 전날에 벌어졌던 경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전날 벌어졌던 경기는 당시 과격한 스타일의 연출이 요구되는 블레이드 잡이라는 것이 동반된 경기였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 도중 출혈이 벌어지는 매치를 뜻하는데요. 이날 에디가 블레이드 잡을 너무 과도하게 벌였던 나머지 다음날 치렀던 해당 태그팀 경기에서 빈혈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잠시 쓰러지게 되는 사고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빈혈 증세만
것만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프로레슬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 보통 이런 장면은 방송에 나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단 해당 사고가 수많은 관중 앞에서 목도되었고 방송을 통해 송출이 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WWE는 이 사고 역시 하나의 각본이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을 우회적으로 무마하려 했었습니다. 어쩌면 빈혈 증세였다는 해명 역시도 그중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에디 역시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에디를 처음 발견했던 차보 게레로의 증언 속 묘사가 링 위에서 벌어졌던 사고 당시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여 사실 태그팀 매치 때 에디가 쓰러졌던 사고가 빈혈이 아니고 이 비극적인 최후의 전조가 아니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어 보이네요. 1999년 캔자스시티의 한 경기장. 이날 벌어진 사고는 어느 레슬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숨진 레슬러의 닉네임은 블루 블레이저 또는 오웬하트란 본명으로 더 잘 알려진 선수였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사인은 대동맥 파열이었지만 실제 원인은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한 충격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웬하트는 레슬링으로 유명한 하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가문의 12남매 모두가 프로레슬러로 활동을 하거나 혹은 프로레슬링 사업에 종사, 프로레슬러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웬하트는 이들 중 가장 막내였고 그도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프로레슬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넘어오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WWE 초기에는 가면을 쓰고 활동했었습니다. 앞서 말한 블루 블레이저란 닉네임으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슈퍼히어로 컨셉을 활용한 선역 캐릭터였습니다. 나중에는 가면을 벗고 맨 얼굴과 본명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당시 오웬하트는 큰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자신이 당한 사고가 아닌 자신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바로 경기 중 다른 선수의 목을 부러뜨린 사고였습니다. 스티브 오스틴이란 선수와 경기를 하던 도중 위험한 기술 하나가 잘못 들어가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파일 드라이버라는 아주 위험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잘못 들어가 오스틴의 목이 부러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오스틴은 아주 오랜 기간 경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사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오웬하트 자기 자신이 겪은 사고이자 WWE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로도 뽑히는 인명사고였습니다. 당시 오웬하트는 다시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면을 쓴 히어로인 블루 블레이저 컨셉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1999년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WWE 경기에서 이 컨셉을 살려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와이어를 통해 오웬하트가 공중에서 등장하고 링 위에서 버둥대는 살짝 코믹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정대로면 링 위에서 정지했어야 될 와이어가 안전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내 오웬하트는 줄에 매달린 채 그대로 추락했는데요. 불행하게도 그는 아무것도 없는 링 위가 아닌 링의 가장자리마다 서 있는 지지대인 탑로프 위로 그대로 떨어지며 몸을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가 낙하했던 높이가 약 20m 정도라고 하니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웬하트는 사고 이후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대동맥 파열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34살이었는데요. 이 당시 사고 현장을 여러 대의 카메라가 촬영 중이었지만 단체 측에서는 사고 당시 영상을 모두 수거한 뒤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당일 다른 선수들은 잠시 동안의 추모나 애도를 가질 틈도 없이 예정된 경기를 모두 치러야만 했는데요. 그날 선수들은 직접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나 행동 등으로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선수들에게도 지우고만 싶은 기억일지도 모르겠네요. 힘없이 링 위에 쓰러진 어느 레슬러, 옆에서 심판이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각본상 정신을 잃거나 넘어진 것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그의 전신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경기 도중 다른 레슬러의 기술을 막고서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벌어졌던 이 불행한 사고는 젊은 유망주였던 선수들의 미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지막 사건은 우선 2명의 레슬러를
선수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처음 소개할 선수의 이름은 딜로 브라운, 키 191cm, 체중은 약 120kg 정도가 나가는 거구였으며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구들이 즐비한 프로레슬링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지만 운동신경은 의외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여서 체격이 큰 선수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공중기술 등을 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선수의 이름은 데런 에이드리언 드로즈도브, 닉네임은 그냥 줄여서 드로즈를 사용했던 선수였습니다. 드로즈 역시 키가 190cm가 넘고 체중이 120kg 정도, 또한 먼저 소개한 딜로 브라운처럼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었으며 운동신경도 꽤 뛰어난 편이었는데요. 거구의 선수들이 운동신경까지도 나름 출중하다 보니 두 선수 모두 차기 유망주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유망주가 모두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지는데요. 사고가 벌어진 것은 1999년 10월이었습니다. 딜로 브라운과 대립을 벌이고 있던 드로즈, 두 사람은 결국 경기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날 경기의 막바지쯤에서 딜로 브라운이 드로즈에게 자신의 주력 기술을 사용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쓰다가 그만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고는 두 사람의 합이 맞지 않아서 벌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드로즈는 헐렁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 셔츠 때문에 딜로 브라운이 그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서로가 엉성한 자세에서 기술이 들어가 버려서 그만 드로즈의 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몸무게를 합치면 200kg이 가볍게 넘어가게 되니 목뼈에 가해진 순간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드로즈가 이후 전신마비 증세를 겪게 되었고 평생 동안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던 것인데요. 당연히 프로레슬링 선수로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은퇴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딜로 브라운 역시도 사고를 일으켰다는 자괴감에 빠져 이후에는 경기의 기량이 눈에 띄게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불행한 사고가 두 사람의 유망주를 그대로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드로즈는 2023년 54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는 원래 모두 녹화가 되고 있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사고 당시 영상을 전량 수거한 뒤 WWE 건물 내의 금고 안에 보관해뒀습니다.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될 영상이라고만 알려져 있다는데요. 그래서 드로즈와 딜로 브라운의 경기는 팬들이 촬영했던 몇 장의 사진들만이 전부로 남아있습니다. 또 앞서 말한 사고였던 오웬 하트의 사고가 담긴 영상도 이 금고에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사고는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프로레슬링 또한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일 텐데요.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몸을 던지다 보니 이런 큰 사고가 종종 벌어지고 마는 것만 같습니다. 프로레슬링 방송에서 광고를 내보낼 때 집이나 학교에서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말을 괜히 내보내는 게 아니란 생각도 들게 되네요. 레슬링 무대 위에서 벌어진 여러 사고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